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이 아마 3월 초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2달 동안, 3월과 4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또 영상으로 기록을 해두려고 이렇게 캠을 켰고요. 이 지극히 제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커먼띵즈 관련해서 창업 관련해서 뭔 일을 했는지 이걸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편집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단 말이죠. 회의를 할 때마다 영상은 다 기록을 해두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회의할 때 내용들이 다 중요해요. 그걸 다 담기에는 또 영상이 막 2, 30분이 되고, 그랬을 때는 편집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오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결국 이렇게 그냥 요약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어쨌든 영상 제 나름의 목표는 창업이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찌 됐든 그냥 이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편집해서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중간에 영상이 아예 끊어져 버리면 얘네 갑자기 왜 유튜브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맥락을 잡으려고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나서 편집해야겠죠. 네, 첫 번째로는 2월 29일에 저희가 온라인 교육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기술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현아가 강의를 담당해서 했었는데, 이때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생각보다 저희의 타겟에 맞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수강생 자체도 3명밖에 없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바랬던 거는 기술 자체를 모르는, 인스타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생각보다 딱 한 분만 거기에 맞는 타겟이고, 다른 2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고 팔로워도 1000명이 넘는 분들이셔갖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교육을 잘 맞추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첫 정산으로 58,000원을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신기했던 게, 저희가 강의 진행하고 있는 큐리어스라는 플랫폼의 대표님과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저희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좀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또 이게 안산 커넥션으로 연결이 돼서 주말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창업을 1, 2년 정도 먼저 시작을 하셨었는데, 이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이 배운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대표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인드셋이라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주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매거진도 펀딩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인터뷰에는 참여를 안 했었고, 이 마케팅이랑 홍보 이런 쪽에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서, 이 펀딩을 오픈할 시즌이 진짜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 텀블벅에 올라갈 이미지도 만들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홍보할지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때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펀딩을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에도 저희 마케팅 팀이 저랑 혜연이라는 친구랑 현영이라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2친구가 정말 역량도 뛰어나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덕분에 펀딩 잘 오픈했었고, 많은 후원자분들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랑 이제 매거진에서 마케팅을 같이 담당했던 현영이라는 친구고, 이렇게 총 4명의 팀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큰 이슈인데요. 저희가 판교 오피스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교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산하 경기문화창조허브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스타트업 대상으로 입주 모집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류랑 2차 발표도 합격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좌석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진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기업체를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여기 판교에 들어오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쨌든 진짜로 그런 기업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레나를 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대표는 이분이고요. 이분 단독 대표고, 저는 그냥 공동 창업자로서 옆에서 서포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직책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대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로듀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미니진님과 같은 직책이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역할들은 이제 형준이가 운영, 세무회계, 그리고 지원 사업 같은 거 내는 거
담당하기로 했고, 저는 브랜딩이랑 마케팅 홍보 그리고 HR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영이랑 현아 같은 경우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아마 종강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할을 나눌 것 같아요. 저희가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창업을 하면서 네트워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저희를 알리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명함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빈칸 이 콘텐츠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저희의 팀 슬로건이 누구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만약 누구든지 이야기를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고, 저는 이제 여기 빈칸에 만나시는 분들 이름 써서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당신의 이야기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를 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교육 파트를 맡았어서 제가 담당했던 교육 프로그램도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지점은 이게 기술 교육을 진행했을 때 생각보다 니즈가 많지 않았고, 이걸 돈을 주고 들을 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교육을 준비를 해야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을 만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장년층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의 이제 가게를 홍보할 때 인스타그램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이것도 수강생 4분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수강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인사이트는 계속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큐리어스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를 했어요. 오프라인 좀 큰 행사, 많은 수강생분들, 리더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또래는 진짜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거의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저희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타겟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놀다 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저희 워크숍이라는 이름을 쓰긴 했지만 거의 그냥 회의만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저희 팀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각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비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자 이게 정렬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조금씩 핀트가 나가는 게 있었고, 그럼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이 좀 길게 회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워크숍을 제안을 했었고, 그런 회의실, 좀 공간이 깔끔한 회의실을 빌려서 한 6시간 정도 쭉 매일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점이라든지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초밥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 그동안 좀 얻었던, 아니면 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판교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진짜 회사의 역할을, 회사로서의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회사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저도 막상 지금 창업이라는 게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취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근데 또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늘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일을 한다는 게 그런 과정이 늘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그럼 좋은 회사란 뭘까, 좋은 회사는 어떤 걸로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인턴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 조건은 맞지만 충분 조건은 또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너가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는 뭐야? 했을 때 각자 답변도 정말 다양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좀 내가 즐겁게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인 HR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머리를 뒤통수를 세게 맞은
세게 맞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 있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굉장히 아이템이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는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예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남이 사고 싶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게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예술팀인가? 예술팀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학부 생활부터 배웠던 것들이 예술의 영역에 좀 가깝거나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업적인 걸 하는 전공을 배웠고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도 어쨌든 창업이다 보니까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하는 그동안 했던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냥 예술을 지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업을 해서 매출을 낼 거면 이 생각부터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세게 들었던 게 그때였고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저도 예술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매출이 나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형성하고 그들의 니즈를 맞춰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인데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들었거든요. 어느 세미나에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해뒀던 건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서 저는 굉장히 소름 돋았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렇게 커리어를 쌓으신 분도 나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신 게 회사를 다니면서 늘 요걸 생각을 해야 된다. You should be earning or learning or planning to quit.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배우거나 그게 아니면 그만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너무 저도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뭐 어디서 일을 하거나 대외 활동을 할 때 딱 제 기준점이 요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건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둘 다 안 된다면 난 여기를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이 강했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그 강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웠고 앞으로도 좀 계속 갈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기준점으로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는 지금은 솔직히 그냥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이렇게 벌만한 아이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창업을 활동을 좀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가 배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제 내면적으로나 아니면 외부 환경으로나 이 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배우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작년 말부터 느꼈던 거죠.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내 세상 속에서는 이게 내가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하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도 많고 대단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 제 행적을 보면은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잘하는 것들 위주로만 진행을 했단 말이죠. 요거 봤을 때 내가 커버할 수 있겠네 그냥 해봐야겠다 했을 때 거기서 성과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근데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계를 계속 느껴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라는 단계가 저는 지금인 것 같고 창업을 도전한 것도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장하고 싶다 해서 진행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진짜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해냈을 때 얻게 되는 것도 많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것들도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저희과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할 시간에 고민 빨리 해서 결정해라. 저는 사실 걱정이랑 고민이 거의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물론 그게 부정적으로 가면은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늘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이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은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늘 저한테 걱정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가? 내가 걱정이 너무 많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해야죠. 주어진 안건이 있으면 여기 고민을 하고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들으면서 앞으로도 요 고민하는 습관은 버리지 않으려고요. 처음에는 고민이 너무 많다 이게 단점인 줄 알았는데 단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해야 뭔가 뾰족한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